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주한대사와 국제기구 한국 대표를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영내 유관국들과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민간의 통일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하는 기탁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부금은 총 9억여 원으로 그간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통일 항아리 모금을 통해 국민의 통일 염원을 모은 결과입니다. 기탁식에서 류익 통일생각 이사겸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기부금이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또한 통일 항아리 모금의 국민적 의지를 통일의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이어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센터장과 함께 국내외의 북한 인권 실태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분야에서 90년대생으로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있죠.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센터장님과 함께 2회 걸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또 심하연 씨도 함께 나와주셨고요. 자, 지난주 북한 인권 실태 또 어떻게 뛰어들게 됐는지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북한 인권이 사실 뭐 유린되고 그런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지만 최근 들어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요? 최근에 오신 북한 이탈 주민들 이랑 이런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 예전에는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게 없어서 넘어왔다면 최근에 오신 분들은 한국 드라마를 봐서 아니면 라디오를 들어서 외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탈북하게 된 분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는 아마 두 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도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어가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 지난 3년 동안은 북한은 이 외부 정보 특히 한국 관련된 거를 차단을 하고 관련돼서 처벌을 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3대 악법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그거 관련돼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랑 저희는 또 책임 규명이랑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어떤 기관이 어떤 조직이 관련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될지 관련된 연구와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거를 뭐 반동 뭐라고 하죠? 사상법이라고 하나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가 중학생인데 맞아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애들 키워보니까 얼마나 어린 애들입니까? 철이 없는데 그런 얘기들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중국이 탈북민을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더 뭐라고 해야 돼? 매정하다고 해야 될까? 비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북송시켜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조금 봐주기도 하고 개선되고 있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사실 인권 문제가 좀 더 많아지고 자국민들을 조금 더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면서 북한 사람은 놔줄 수가 없는 거죠. 북한 이제 소수자들인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서 코로나 때는 3년 동안 북한이 안 받고 있었잖아요.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대기를 하고 있었던 2,000명 정도가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부터 처음에는 600명 송환을 하고 계속 몇 명씩 이제 다시 송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중국에 10년, 20년 살던 분들이에요. 북한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
사실 저보다 어렸을 때 북한을 떠나서 강제 결혼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에 있다가 이런 분들이 잡히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북송이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국 의회에 가서 청문회를 하고 관련돼서 제가 증인으로 서서 미국 정부한테 요청을 했었고요. 막아달라. 미국 정부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중국도 무시를 하고 북한도 무시를 해서 계속 차례차례 북송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사이가 더 안 좋아졌으니까 더 어려운 점이.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가슴이 막 철렁철렁할 것 같아. 나였다면 생각해봐요. 올 때 잡히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잡혔을 경우 어떤 수모를 받는다는 걸 아니까 일단 넘어오고 너무 많이 잊고 산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제사회도 많이 접촉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영국에서 오시기도 했고 뭐 영어도 자유로우시고 또 이런 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반응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정치화된 이슈고 한 분류의 사람들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히 다뤄야 될 문제고 사실 어느 이 이슈보다 가장 심각한 거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 1초, 0.1초도 안 해요. 오히려 당연히.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고 국제사회 외교관들에게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이랑 외신 기자들과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4년도에 유엔에서 조사인권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오면서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라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전에는 뭐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 단체 보고서 바탕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했었다면 이제는 유엔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어디나 가도 북한 인권 이슈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최고 지도자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 ICC 회부하는 것을 권고한다를 보고서를 적고 나서 북한이 조금씩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조약들이나 얼마나 잘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계속 떠드니까 북한 주민들이 뭐 시설에 들어오면 때리지 말라, 고문하지 말라라는 방침을 받았다라는 거를 조금씩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인터뷰를 하고 연구하면서 변화가 조금씩 있다라는 걸 확인. 화제가 됐던 게 2021년에 북한 대사와 치렀던 설전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북한 외교관에게 북한의 뭐 장애인, 아동, 여성들이 인권 침해를 받는 거 이걸 직접 지적을 했다고요. 국제협력국장으로 일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맡은 일은 북한 인권 이슈를 어떻게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북한도 역시 유엔 회원국가로서 SDGs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SDGs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 그 나라 시민사회 단체가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시민사회가 혹시 있나요? 들어본 적도 없죠. 그렇죠. 진정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일단 넣어보자. 우리는 북한 시민사회 단체는 아닌데 일단 해보자. 북한이 계속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 거는 뭐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 아동들, 여성들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김성 대사가 왜곡된 사실 바탕으로는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왜곡됐대? 뭐 그냥 오리발칙을 내미는 건 북한 전법이죠.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질문 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셔가지고. 한국에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한 단체 장으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이 외롭죠. 사실 저희 센터가 2003년도에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저희 직원들 17명 있는데 열정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다양한 시선으로 북한 인권을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어디 나가서 북한 인권을 얘기하려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북한 인권도 어떻게 보면 좀 트렌디하게 좀 젊은 시각으로 젊은 세대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람을 구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참 하기 힘들겠네요. 그쵸? 네. 우리가 막 앞에 누가 죽어가고 있으면 인간의 본능적으로 구해주게 되잖아요. 정의로움이 있죠. 예,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 있다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년 동안 활동을 했었다면 20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었어요. 그 전에 통일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국제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 제가 아무리 뭐 영어로 얘기를 잘 포장해도 북한에서 직접 그걸 경험한 분이 짧은 영어로라도 간단하게 영어 잘해요? 이게 훨씬 더 그런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 인권 활동이 저희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당사자들과 북한 이탈 같이 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 생각도 해봤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도와주시는 입장이고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이렇게 정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참여해가지고 다시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면 어떨까? 생각 있어요? 불러만 주신다면 능력이 비달해가지고 우리 심하윤 씨 중국어 엄청 잘해요. 네, 중국에 필요할 것 같아요. 매 회마다 큰 감동 느끼고 제가 정말 세례받고 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울림이 항상 많이 가지고 갑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장님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까지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통일 담담은 다음 주 더 담담하고 또 의미 있는 통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담담. 통일부는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전시,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됐는데요. 현장을 함께 보시죠. 헤어진 가족을 기억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이산 가족의 날,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1983년 여름 서울 여의도에는 가족 명부를 벽보로 써서 헤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6.25 전쟁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떤 사이신가요? 네, 7만 개 동생이에요. 네, 몇 년 만에? 한 30년 됐죠. 30년이요. 어머니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1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상봉했습니다. 올랐습니다. 이후 41년이 지난 9월 15일, 아직도 가족과 만나지 못한 이산 가족들이 다시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통일부와 서울시가 함께 주최한 제2회 이산 가족의 날 기념식.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어드리고 자유와 분명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 가족과 동반 가족 초청 기념 행사는 6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북에는 행정구역상 5도가 있습니다. 도에서 날짜를 제정해갖고 주로 전 5월달 하고 10월달에 각자 행사를 도별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석 전전날을 이산 가족의 날로 이렇게 좀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산 가족 찾기를 신청한 사람은 13만여 명. 매년 3천여 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상봉의 그날을 기다리는 이산 가족은 4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세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다 이제 90세, 80이 넘으신 상황이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 진짜 빕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맞아 이산 가족인 오창환님을 찾았습니다. 오창환님은 평양에 살다가 일사후퇴를 하면서 폭격을 피해 피난을 나왔고 그때 아버지와 두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제가 저 어르신 뵙고 좀 인사드리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예. 1924년이면 그 올해 그죠? 100세시다 그죠? 100살이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이 그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이해 기념 전시와 문화 행사도 열렸는데요. 평양의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눈에 띕니다. 이산가족이 된 아내는 전쟁통에서도 남편의 편지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지면서 이산의 아픔이 시작됐지만 이산 가족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북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산 가족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이산 가족들에게는 빛바랜 가족 사진과 커지는 그리움, 단 하나의 바람만이 남았습니다. 평생 한을 품고 살았으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통일이 될까 혹시 뭐 남북이산 가족이라고 해서 가볼까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네요. 하루속히 뭐 통일이 되든가 해서 빨리 이산 가족 부모 형제 만나는 게 한이 없죠. 원이죠. 제일. 이산 가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 중인 남북 분단의 현실이자 우리가 통일을 향해 나아갈 이유 중 하나입니다.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그날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